당신은 잠자는 동안 죽을 수 있습니다. 68세 이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9가지 조용한 밤 습관. 당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진 습관이 조용히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이 평온하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혹은 심지어 호흡정지를 유발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밤 습관에서 무해해 보이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8세 이후에는 신체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 특정 야간 행동들이 실제로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피곤함을 느끼며 일어나시나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어지럼증을 느끼신 적 있나요?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밤에 숨쉬기 어렵거나 TV를 켜놓고 자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징후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잠자는 동안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9가지 조용한 습관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 침대 옆에 두는 기기가 당신의 심장과 뇌를 서서히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두고 자는 습관은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기를 알람 시계로 사용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기 위해, 심지어는 한밤중에 친구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사실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68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바로 휴대전화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화면이 꺼져 있더라도 알림, 전화, 깜빡이는 불빛 등이 밤 동안 생체 리듬, 즉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청색광은 깊은 수면으로 이끌어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깊은 수면이 없으면 신체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심혈관 질환, 인지능력 저하, 심지어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휴대전화가 대기 모드일 때조차 방출되는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경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노출의 누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계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뇌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간접적으로 불면증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이 닿는 곳에 휴대전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밤에 메시지, 소셜미디어, 뉴스 등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이런 과도한 연결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자극하며 야간 회복 과정을 저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피로, 짜증,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잠자리와 휴대전화를 멀리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예 침실 밖에 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에 자극이 전혀 없는 수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통적인 알람 시계를 사용하고 취침 전 무화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면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음과 심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밤 휴대전화를 침대에서 멀리 두기로 결심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2. 잘못된 수면 자세는 휴식 중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하루 중 가장 안전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잠자는 동안의 자세조차 건강, 나아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자고 있는지, 그것이 몸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같은 자세로 자지만 그 자세가 혈액순환이나 뇌로 가는 산소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혀와 목간의 조직이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아 공기 흐름을 줄이고 혈중 산소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장과 뇌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부정맥, 심장마비, 수면 중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은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다리와 발의 수분 저류, 부종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자세는 왼쪽으로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심장이 더 적은 부담으로 작동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며 소화기관도 도움을 받아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개,
다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개선되어 뇌졸중 같은 허혈성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수면 자세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척추 정렬을 유지하고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 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사용해 보세요. 수면 중 몸이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에 추가 베개를 대는 것도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침대 머리 쪽을 약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3. 해가 없어 보이는 약물이 수면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잠자기 전에 약을 한 알 복용하는 것은 많은 노인들에게 습관이 되었다. 불면증을 예방하거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또는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밤에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안전하고 심지어 필수적인 습관으로 여긴다. 러나 이러한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수면 중에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알고 있는가? 문제는 일부 일반적인 약물, 특히 진정제나 안정제 이 수면 중 생명 유지 기능, 예를 들어 호흡이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아제팜, 다이아제팸, 클로나제팜, 클로나제팸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뇌의 활동을 줄이고 졸음을 유발한다. 하지만 이 작용이 바로 호흡 속도를 떨어뜨리고 수면 중 무호흡을 유발하며 특히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간 호흡 정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약물은 다음 날까지 졸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억력 장애, 정신혼란, 반사신경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깨어날 때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자제력을 상실하며 심지어 치매가 시작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우려되는 약물군은 밤에 복용하는 혈압 강화제이다. 일부 경우에는 수면 중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조용한 허혈성 손상,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수면 중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부프로펜, 이나 디클로페낙과 같은 항염증제는 수면 전에 관절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러한 약물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장과 간에 과부하를 주어 해독 기능에 영향을 주고 신체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자의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다. 각 약물의 실제 필요성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고 밤에 보다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많은 경우 복용 시간이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명상, 깊은 호흡,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차와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매일 밤 무시하고 있는 징후가 치명적인 경고일 수 있다. 코골이, 불면증, 수면 무호흡.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 중 코를 고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 하지만 이 소리 종종 커플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여겨지는 심각하고 조용한 장애인 수면 무호흡증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68세 이후 이 문제가 더욱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수면 무호흡증은 밤새 여러 차례 호흡이 몇 초간 멈추는 현상이다. 호흡이 멈출 때마다 혈중 산소 농도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심장은 더 강하게 작동해야 한다. 이런 수면 중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 리듬 장애, 심장마비,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자신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보통은 배우자가 먼저 알아차린다 심한 코골이를 듣거나 상대방이 숨을 멈추는 모습을 보며 때때로 놀라거나 숨이 막혀 깨어나는 것을 목격한다. 무호흡 외에도 또 다른 위험 신호는 장기적인 불면증이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어나는 것은 신체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 깊은 수면 부족은 인지 저하, 기억력 상실, 우울증, 호르몬 불균형, 심장질환 위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질 낮은 수면은 면역체계도 약화시켜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자주 코를 골거나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거나 낮 동안 과도한 졸음을 느낀다면 반드시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5. 잘못된 수면실 온도는 조용히 심장을 해칠 수 있다.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고 아늑한 방에서 잠자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두꺼운 이불, 꼭 닫힌 창문, 켜진 난방기 모든 것이 완벽한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너무 따뜻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특히 68세 이후라면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밤 동안 과도하게 따뜻한 환경은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조합은 특히 심혈관 질환에 더 취약한 노인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게다가 과도한 온도는 밤 동안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수면 중 땀을 흘리면서 신체는 중요한 수분을 잃고 혈액이 더 끈적해지는 경향이 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 뇌졸중, 그리고 밤사이 조용히 찾아오는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진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18에서 섭씨 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너무 무거운 이불이나 지나치게 보온성이 높은 침구는 피하고 면과 같이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선풍기나 가습기를 활용하여 공기순환을 도와주자.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도 온도 균형을 맞추고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죽음을 부르는 저녁 식사. 잠자리에 들기 전 먹는 음식이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맛있는 저녁 식사는 긴 하루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푸짐한 저녁 식사나 늦은 밤 간식이 당신의 심장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해가 되고 있을까요? 6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이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파스타, 튀긴 음식, 기름진 고기 또는 단 음식과 같은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해서 작동해야 합니다. 위는 소화를 해야 하고 간은 처리해야 하며 췌장은 높아진 혈당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원래는 쉬어야 할 심장은 소화기관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므로 더 열심히 펌프질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은 고혈압, 부정맥, 심지어는 수면 중에 조용히 발생하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저녁 식사는 위식도 역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의 속쓰림, 기침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과 같은 호흡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류는 수면무호흡증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다행히도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들기 3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피하세요. 채소, 통곡물, 닭고기나 생선 같은 저지방 단백질로 구성된 가벼운 식사를 우선시하세요. 소화가 쉬운 음식은 몸이 더 쉽게 휴식 상태로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다면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세요. 과일 1개, 천연 요거트 1컵 또는 소량의 견과류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차분한 선택을 통해 당신은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심장에 휴식을 주며 더 평화로운 수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무해해 보이는 실수가 밤중에 기절하거나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6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진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약간 균형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러한 증상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문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세를 빠르게 바꿀 때, 특히 누운 상태에서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신체는 적응하는 데 몇 초가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어지럼증, 실신, 그리고 많은 경우 심각한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발생하는 낙상은 노인에게 골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고관절 골절이 가장 흔하고 위험합니다. 단순한 낙상으로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위존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 미끄러운 바닥, 탈수 상태 등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대개 혈압약이나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도 균형 상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낙상의 대부분이 몇 가지 간단한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예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침대에 앉아서 몇 초간 기다렸다가 완전히 일어나세요. 이 시간은 혈압이 안정되고 뇌로 혈액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충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방 안이나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은은한 수면 등을 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두운 환경은 균형 유지 능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고정된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은 순환계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혹시 아직 저와 함께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9번째, 건강해 보이는 밤 시간에 물 마시는 습관이 위험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신장은 밤에도 계속 활동하지만 방광의 소변 저장 능력은 줄어듭니다. 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 몸이 이 잉여 수분을 밤중에 반드시 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야 하는 상황은 노인들에게 어지럼증, 균형 상실, 낙상의 높은 위험을 안겨줍니다. 특히 방이 어둡고 몸이 여전히 졸리며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낙상은 68세 이상 고령자에게 골절, 입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면 수면이 방해되어 신체의 회복 능력이 저하되고 기억력, 기분에 영향을 주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또 다른 우려 요소는 밤에 과도한 수분을 처리해야 할 경우 심장과 혈관이 더 많이 일하게 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심부전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담이 위급 상황이나 심혈관 질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일상적인 습관에서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몸이 적절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지만 밤이 되면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동안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커피, 홍차, 녹차, 시판 주스와 같이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잠자기 전 갈증이 느껴질 경우에는 소량의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로 가는 길은 충분히 밝고 안전하게 조성해야 하며 고정된 매트와 침대 옆에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숙면은 매우 중요하며 이처럼 무해해 보이는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더 조용하고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번째, 밤에 소변을 참는 습관이 모르게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웠겠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참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일반적인 습관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68세 이후에는 밤에 소변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신장의 기능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신장은 밤에도 계속 혈액을 걸러내지만 방광의 소변 저장 능력은 줄어듭니다. 소변을 오랫동안 참으면 방광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하게 되어 요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은 방광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배뇨시 통증이나 주간 비뇨감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주 소변을 참는 것은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편함 때문에 몸이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고 이 깊은 수면은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면이 방해받으면 그 결과로 우울증, 기억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밤에 화장실에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어두운 환경이나 과거 낙상 경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등을 켜두고 침대 옆이나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며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팁 중 하나는 자기 전 2시간 이내에는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지만 밤에는 방광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려운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요로 감염, 호르몬 변화 등 이 증상의 배경에 잠재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치로는 적정 체중 유지, 등을 대고 자지 않기, 자기 전 음주나 진정제 복용 금지, 어둡고 조용한 수면 환경 조성이 포함됩니다. 숙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 시간의 9가지 습관이 조용히 당신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생활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이제 수면 중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9가지 조용한 습관을 알게 되었으니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순간입니다.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익숙한 편리함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기회,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수면은 신체와 정신이 회복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신체는 재생되고 심박수는 느려지며 뇌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은 우리가 몸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실은 기적 같은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매일의 선택이며 작지만 꾸준한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거운 야식 대신 가벼운 저녁 식사를 선택하세요. 자기 전에 불을 끄고 휴대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이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여정을 혼자서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가족과 이야기하며 집안의 생활 환경을 조정하는 것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방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체적이고 명료하며 에너지 넘치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수면은 이를 이루기 위한 핵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밤에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낮에 무언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심장을, 호흡을, 마음을 돌보세요. 자기 전 습관을 돌보세요. 당신의 침실을 휴식의 신전으로 바꾸고 조용한 전쟁터로 만들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오늘 밤의 숙면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게, 존엄하게, 평온하게 나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